네, 우리 07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원 3개 중에 이제 2개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단원인 수열 파트 들어가도록 할 텐데, 우선 선생님이 좀 높아심에 좀 잔소리를 하자면 로그도 왠지 외우는 거 많았던 것 같아. 삼각함수도 외워야 될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말하건대 가장 외울 거 많고 외우기 힘들고 어려운 내용은 전부 수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보다 개념집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외우고 이거를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을 그런 파트예요. 이 단원의 특징이 개념이 계속 누적이 돼서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 막 군수열 어려운 문제 이런 걸 풀게 되면 개념 6개 정도가 막 사용이 돼서 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6개의 개념이 앞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누적이 돼서 쌓여왔던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수능 문제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라고 얘기하면 엄청 좋아해. 왜? 그런 군수열 문제 하나만 딱 내버려도 수열 전반적으로 얘가 다 알고 있는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정답과 오답으로 그냥 한 큐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해두셔야 되는 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자면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요, 야 여기는 개념을 2번 들어도 돼, 3번 정도는 들어줘야지 여기는 점수가 나와, 요런 파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상 부분은 대수 파트는 요거 상이에요. 대수 파트는 2번, 기하 파트는 3번까지는 좀 공부를 해두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하는 전체적으로 2번만 개념 수업을 들어도 충분히 개념을 거의 다 탄탄하게 잡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 1은 어떤 파트냐? 3번 들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왜? 처음에는 선생님이 아무리 외울 거 많아, 개념 죽어라 읽어 라고 잔소리를 해도 애들이 잘 몰라서 그냥 어설프게 배우다가 나중에 깨닫게 돼요. 미쳤지. 근데 앞에 누적된 개념을 한꺼번에 암기하려니 답이 없고 이래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다시피 한 번은 그냥 끌려와요. 그리고 이제 2번째 배울 때는 이게 어떤 단원인지 한번 고생해봐서 알잖아. 그땐 좀 긴장하면서 맞아. 앞에서부터 다부지게 안 하면 뒤에 되게 어려운 문제 많이 나와 이러고 다부지게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해요. 근데 그때부터 해도 완벽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완벽하게 잡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용고 같은 경우는 3년 전에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러고 수학 1 파트에서 꼭 그 이상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세요. 그 이상한 선생님 누구? 평균 점수 막 18점이니 23점이니 전교생 평균 점수 그렇게 만들어내고 전교 1등이 60점을 못 넘게 만드는 선생님 한 분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선생님이 시험을 내시는데 그 선생님이 시험을 내면은 딱 특징이 어떻게 두드러지냐면요, 50점 이상인 애들 그리고 50점 미만인 애들 이렇게 나눠지거든. 이게 중요한 게 50점 이상인 애들 몇 명 안 돼요. 한 3명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말 그대로 전교 1, 2, 3 진짜 수학 단단하게 한 애들은 그래도 절반 정도는 풀어서 요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사실 요 밑에 있는 애들도 얘네는 최상위권이잖아. 맞지? 그러면 요 밑에 상위권도 있을 테고 중상위권도 있을 테고 중위권도 있을 테고 하위권도 있고 애들 그룹은 많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시험을 봤는데 30점부터 100점까지 나오는 시험이 되게 좋고 완벽한 이유는 이게 쫙 갈라져요. 30점부터 100점까지 나오는 시험은 이런 아이들의 수준이 갈라지는데, 그렇게 시험을 어렵게 내는 선생님, 특히 수업만 나왔다 하면 시험을 내는 그런 선생님들이 나와서 최상위권 애들이 50점대 정도밖에 점수를 못 맞는 이 시험의 특징은요, 이 구분이 사라져버려요. 즉 50점이라도 맞거나 이 수준에 못 오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다 찍거나야. 그러니까 즉 상위권 애들이든 하위권 애들이든 찍기 시험이 돼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잘 찍으면 하위권 애가 40점대 나오면 진짜 점수 쭉 올라가는 거고, 상위권이었는데도 이 수준에 못 도달하면은 그냥 찍을 수밖에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를 막 내버리면 그럼 얘가 하위권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기준이 뭐야? 최상위권이에요. 근데
근데 이 최상위권이 되려면 수학원은 3번 정도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공부를 해봤고 가르쳐 봤지만 그 정도 해야지 완벽하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 수어는 어떤 파트다? 고등학교 애들이 수학을 가장 많이 수포자가 나왔어요. 저 수포자 됐어요. 만약에 얘가 문이과 공통이야. 이과가 아닌 경우인데 수학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특히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했다 하면 전부 수학원에서 포기해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잘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수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수를 나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 나열이 될 때 한번 볼게요. 3, 137, 6, 마이너스 5, 4 뭐 이런 식으로 수가 나열이 돼. 그럼 너희들은 요 다음에 무슨 수가 올까라고 했을 때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건 수열이 아니에요. 수열이라는 것은 수를 나열하기는 나열하는데요. 규칙성이 느껴져서 그 다음에 무슨 수가 오겠구나 예측 가능한 수의 나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불러요. 몇이 올 것 같아? 12. 이런 게 바로 수열이야. 그래서 우리 땡땡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차례대로 수를 나열하는 것을 수열이라 한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차례대로 수를 나열하는 것을 수열이라 한다요. 그럼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겠어? 일정한 규칙이 되겠지. 맞아. 어떤 규칙이 있는지만 알아내면 우리는 수열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이때 이 일정한 규칙을요. 식으로 표현한 거. 예, 일정한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거. 이 일정한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걸 우리는 수열에서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일반항 이렇게 AN이라고 보통 주로 많이 쓰고요. 가끔 문제에 따라서는 FN이라고 주기도 해요. 일정한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것을 일반항이라고 부른다요. 우리 가만히 읽어보면서 요 땡땡땡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면 채울 수 있어. 자, 저기 채워서 읽어보자. 시작! 일반항이란 n 대신 2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첫 번째 항이 나오고 n 대신 2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온다. 따라서 일반항만 알면 그 수열의 어떤 항도 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 구하기이다? 일반항 구하기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출제자가 야 AN이 2n-1이야 뭐 이렇게 좋지. 한번 얘기해볼까? 비교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런 얘기하죠. 얘들아 fx라는 표현이 보이면 요게 x에 관한 어떤 식이 있나봐 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럼 fn이라는 식 봤을 때 여기에 무슨 문자를 포함한 식이 있나보다? n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식이 있나보다요. 마찬가지예요. an이라는 문자를 보면 여러분은 얘는 n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n이라는 문자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n이라는 문자로 이루어진 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100번째 항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얘는 n번째 항이 an이거든? 그럼 100번째 항은 뭐라고 쓸 거야? a에 100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 곱하기 100 빼기 1 계산해서 구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항은 뭐라고 쓸 거야? 시작! a 2는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마이너스 5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항이야. 그래서 일반항만 알면 수열에 있는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항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보통 수열에서는 AN이라는 거 많이 쓰나 보네요. 얘를 훨씬 많이 써요.
사실 FN이라는 표현은 거의 안 써. 근데 가끔 나와. 그래서 둘 다 보여주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요. 이산과 연속이라는 주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죠? 자, 이산 뭐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연속은 붙어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산과 연속은 거대한 수학의 두 길이야.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얘는 자연수니 정수니 이게 이산수에 해당되고, 연속수의 대표적인 수는 누구다? 실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바로 함수가 연속 개념에 들어있는 녀석이라면 수열이 바로 똑같은 개념인데 이산 계열에 들어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개념은 나중에 시그마, 인테그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런 식으로 수학은 계속 이산과 연속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개념이 발전하게 되는데, 수열에 대응되는 개념이 누구였다고? 함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함수와 수열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자면요. 함수라는 건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거야. 원래 정의역도 실수, 공역도 실수, 이게 일반적인 함수야. 그런데 이 정의역을 제한합니다. 무슨 수로 제한하면 될까? 자연수로 제한하셔야 돼요. 정수도 아닌 자연수. 왜 자연수여야 되냐면 수열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항의 수는 뭐야? 첫 번째 항의 수는 뭐야? 두 번째 항의 수는 뭐야? 세 번째 항의 수는 뭐야? n번째 항의 수는 뭐야? 이런 거거든? 근데 이 수가 정수야, 자연수야? 자연수잖아. 설마 우리가 수를 얘기하는데 야, 그 수열에서 마이너스 세 번째 항의 수는 뭐야? 이런 표현은 써, 안 써? 안 쓰죠? 그래서 정의역을 자연수로 제한했을 때의 함수값을, 자, 이때의 함수값을 차례로 나열한 것을 수열로 해석할 수 있다요.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땡땡땡, n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보통 AN, 일반항, AN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함수의 표현에서 정의역을 자연수로 제한한 F1, F2, F3, 땡땡땡, FN도 일반항이라고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일반항, FN으로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어쨌든 다시. 그래서 이 페이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수열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가 나열된 거고, 그 일정한 규칙성을 식으로 표현한 것을 일반항 AN이라고 부르므로, 일반항 AN만 알면 나는 그 수열의 모든 걸 알 수 있어. 엄청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수열 중에서도요, 이제 특정한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바닥이 되는 수열이 두 개 있어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에요. 그 수열부터 배운 후에 우리는 뒤에 가서 수학적 기납법 파트에 가서 기타 잡다한 엄청 더럽고 지저분하게 생긴 무지 많은 수열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무지 많은 수열의 모든 것을 다 외워야 된다는 게 우리가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은요, 영어로 Arithmetical Progression이야. 그래서 약자로 줄여서 AP라고 씁니다. 자, 그럼 이름부터 보자. 등. 무슨 등자 같아? 같을 등. 차는 차이. 뭐 이런 뜻같이. 뭐 차이가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여기에 수열이 있어요. 그런데 요수와 요수의 차이 몇이야? 5. 요수와 요수의 차이도 몇이야? 5. 요수와 요수의 차이도 몇이야? 5. 와, 모두 차이가 같네? 우리는 이렇게 차이가 같은 수열을 뭐라고 부른다?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차를 계산할 때도 중요한 게, 자,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좋잖아. 그래서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차이를 계산할 때 나중항에서 앞항을 빼서 차이를 계산해요. 뭐라고? 시작! 나중항에서 앞항을 빼서 차이를 계산해요.
자, 나중항에서 앞항을 뺀 이런 차이를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공차 D라고 불러요. 왜냐면 등차 수열은 차이가 같은 수열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모두 다 공통된 차이를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줄여서 공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 그렇구나. 등차 수열은 나중항에서 앞항을 뺀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문제는요. 매일 수열을 해석할 때 수열이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올 거라는 말이야. 근데 여기에 수가 나열돼 있을 때 차이 계산해봐야지. 6에서 1 빼면 5, 11에서 6 빼면 5, 16에서 11 빼면 5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시간이 너무 늦지. 우리는 덧셈에 강해, 뺄셈에 강해, 덧셈에 강해요. 그래서 이런 수 나오면 그냥 5도 하면 다음항, 5도 하면 다음항, 5도 하면 다음항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정의는 위야. 하지만 우리는 등차 수열을 빠르게 해석할 때 일정한 수를 차례대로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수열이다? 차례대로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일정 하나로 정해진 이 차이 5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 일정한 수가 바로 뭐야? 공차 D라고 불리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 이를테면 1, 6, 11, 16, 21은 무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고, 공차 D는 몇이다? 5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등차 수열이고 공차 D는 5이다. 자, 그래서 5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얻어지거나 나중항에서 앞항을 뺀 차이가 모두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구나 까지 등차 수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자, 첫째 항 혹은 수학에서 초항이라고도 불려요. 보통 첫째 항이나 초항은 수학자들이 A라는 문자를 많이 이용해서 씁니다.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해볼 거래. 일반항은 AN이라 그랬지. 몇 번째 항이다? AN은 N번째 항이야. N번째 항.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요 일반항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규칙성을 찾아내서. 첫 번째 항은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A. 그러면 공차가 D니까 두 번째 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2D. 네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3D. 자, 규칙성 어떤 느낌인지 찾아내셨습니까? 네. 그러면 N번째 항은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여러분이 배우는 공식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라는 공식이에요. 자,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이렇게 읽을 거야. 시작!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한 번 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식은요. A하고 N과 D, 즉 초항과 공차와 N번째 항이다라는 요 세 가지 요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관련된 문제는 A라는 요소, N이라는 요소, D라는 요소 셋 중에서 출제자가 우리에게 두 개를 주고 야, 남은 하나 구해봐. 그럴 때 남은 하나, 식 하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런 식의 구조로 문제가 만들어진다. A, N, D, AND 관계다. 셋 중에 출제자가 나에게 뭐를 줬냐? 내가 뭘 구해야 되냐? 요거에 집중하면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3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점화식 아래로 화살표 빼서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선 등차 수열의 이항 사이의 점화식을 하나 살펴보자면 아까 선생님이 등차 수열의 정의는 나중항에서 앞항을 뺀 게 일정항과 공차 D 갖는다라는 거랬죠. 걔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나중항 AN에서 앞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AN. 요거 앞에 있는 항은 N-1. 이 차가 공차 D가 된다. 요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인접한 항 사이에 이런 둥식이 성립하네 라는 것을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럼 이 점화식은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워야 돼요. 이게 미치는 거야. 일반항도 외웠는데 점화식도 외워야 돼. 자, 점화식을 왜 외워야 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의 제목 한번 읽어보자. 시작! 모든 수열의 점화식을 완벽히 암기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 즉 완벽히 암기하고 공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요. 우선 일반항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 나 A에는 3n-2라고 쓸게.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한번 수를 나열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나 우선 첫 번째 항 2랑은 뭐가 돼? 계산해봐. 1항은 n자리에 1 넣으면 1. 두 번째 항은요. 계산해봐. n자리에 2 넣어서 4. 세 번째 항은 7. 네 번째 항은 1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항만 있으면 나는 수를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일반항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기납적 정의라고 부르는 방법이에요. 자, 기납적 정의라는 방법은 수를 나열함에 있어서 초항하고요. 점화식을 주어서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초항이 1이니까 선생님이 1 이렇게 써볼 거야. 그리고 얘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이야? 3인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이항 사이의 점화식은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3이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뭐야?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의미지. 그러면 요 두 가지 정보 가지고 나 수열을 나타내 볼 거예요. 첫 번째 항은 몇입니까? 1이에요. 공차가 3이니까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7, 네 번째 항은 10. 가만히 봤더니 일반항으로 표현했을 때도 1, 4, 7, 10이고 기납적 정의인 초항과 점화식으로 표현했을 때도 1, 4, 7, 10이지. 맞아? 즉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구나. 그럼 묻자. 너희는 일반항이 좋아? 기납적 정의가 좋아? 일반항이 좋지. 그럼 출제하시는 분들은 일반항으로 내겠어? 기납적 정의로 내겠어? 기납적 정의로 나와요. 그래서 점화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읽어보자. 시작! 일반항 AN을 주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므로 대부분의 문제는 뭐를 문제에서 준다? 점화식. 점화식. 점화식을 자, 적어줘. 점화식부터 읽자. 시작! 점화식을 문제에서 주고 이것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배우게 될 각각의 수열들 등차, 등비, 조화, 개차, 변변고, PQR, 1차, 땡땡땡 이 가지고 있는 점화식의 특성을 잘 공부하고 일일이 암기해야 한다. 결론! 암기할 것이 무척 많으니 개념집을 끊임없이 읽는 길만이 살 길이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못되면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얘기했죠? 상위권과 하위권이 구분이 안 되는 파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므로 이제 모든 수열의 점화식을 여러분은 앞으로 다 외우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가 외워야 될 2항 사이의 점화식과 3항 사이의 점화식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 사이의 점화식 뭐라 그랬어?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점화식을 암기시킬 때 선생님이요 예로 암기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암기시키냐면 예를 보면서도요 요 문장으로 암기를 시켜요.
왜냐면 저 an-an-1은 d다 이런 거는 이렇게 바뀔 수 있어. 문자가. 수열이 두 개가 나오면 이제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C에 관한 수열도 나오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 그러면 와 쟤는 등차 수열이 이항 사이의 점화식인데 바뀌었네 안 보여 몰라 이건 곤란하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볼 때 항상 이런 걸 보면서 관찰해서 나중항이네 앞항이네 나중항에서 앞항을 빼면 일정한 값 3이 나왔네 일정한 값 공차 3이 나오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저렇게 A, B 자리가 바뀔 수도 있지만 얘가 바뀔 수도 있어요. A의 n 플러스 3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2는 7 뭐야? 나중항 나중항에서 앞항을 빼면 일정한과 공차 7이 나온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얘는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문장으로 암기시킬 거다요. 그래서 여러분은 얘를 보면서도 얘를 나중항이라고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야. 이 문장을 읽을 거예요.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나중항에서 앞항을 빼면 일정한과 공차 D 나온다. 여기서 일정한이라는 건 하나로 정해진 어떤 숫자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한 번 더 시작! 나중항에서 앞항을 빼면 일정한과 공차 D 나온다. 한 번 더 나중항에서 앞항을 빼면 일정한과 공차 D 나온다예요. 자 그런데 이항 사이뿐만 아니라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만들기에 따라서 어차피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기 때문에요. 이항 사이의 점화식, 인접한 3항 사이의 점화식, 4항 사이의 점화식 만들기 나름이야. 그래서 변형 유형은 4항, 5항, 6항도 나올 수 있겠지만 거의 안 나와요. 그건 최상급 문제고요. 사실 기본 문제에서 나오는 바탕은 2항 사이의 점화식과 3항 사이의 점화식 이렇게 두 개만 나와. 알겠죠? 변형 유형이 아닌 걸. 자 그럼 3항 사이의 점화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항이니까 인접한 3개의 항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 녀석의 관계식을 만드는데 2항 사이의 점화식을 이용해 만듭니다. 우선 an과 an 플러스 2를 이용해서 나중항에서 앞항을 뺐더니 일정한과 공차 d 나온다 라는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번에는 인접한 2항 사이의 관계식인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를 이용해서 다시 나중항에서 앞항을 뺐더니 일정한과 공차 d 나온다라는 두 개의 점화식을 만들어 놓고 와 dd 같으니까 얘랑 얘랑은 결국 같구나. 즉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과 같구나 라고 식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동류항도 있고 사실 우리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 항을 해줄 거예요. 자 저기 나랑 똑같은 애 있으니까 넘어가면 2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N 넘어오면 AN 플러스 AN 플러스 2다 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즉 인접한 3항 사이의 관계식, 3항 사이의 점화식이 됐네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을 가만히 봤더니 얘가 가운데 항이잖아. 맞습니까? 얘가 앞항이고 얘가 D항이지. 어떤 상태예요?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 D항 합한 것과 같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 D항 합한 것과 같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3항 사이의 점화식을 뭐로 외운다? 식은 보지만 문장으로 외울 거다요. 자, 저 식을 보면서 문장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한 번 더.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한 번 더.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얘 다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요. 자, 그래서 문제는, 시험 문제는 2항 사이에 점화식을 주고 문제 풀라는 경우도 있고 3항 사이에 점화식을 주고 문제 풀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기해보자. 2항 사이에 점화식이 우리한테 유리할까? 3항 사이에 점화식이 우리한테 유리할까? 2항 사이에 점화식이 유리해요. 얘는 솔직히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자, 그 얘기는 2항 사이의 점화식이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준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구조의 식을 봤어.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수열 뭔지 모르지만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정보를 하나
뽑아낼 수 있어요. 지금 꼴랑 하나 배워서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 개 배우면 무슨 수열인지 찾아내는 게 엄청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보를 알 수 있지. 저식을 봤을 때 뭐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 공차 D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뽑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 사망 사이에 이런 점화식을 봤을 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다? 등차 수열이구나. 그냥 이 한마디야. 저 점화식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아. 저 점화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딱 한 가지 정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